네,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해외 공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보면 이게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 홋카이도 총영사관, 거기서 이제 상황 대처가 매우 어떻게 보면 관료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미온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자국민이 현지인에게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본인들은 이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뭐 거기 사법기관이 다 있는데, 일본이라는 사법기관이 있는데 굳이 뭐 영사관에서 그걸 뭐 개입하고 하고 이러질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그 사법 체계가 그러니까 한국 법이 아니라 이제 일본 법에 의해서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게 얘기를 하면 일본 경찰이 잘 해줄 거다. 말하는 정도의 어떤 그 멘트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또한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한테 3억 달러를 받아서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3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국민한테 나눠줘도 되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안 나눠주고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막 이렇게 한 것은 성취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성장 마인드셋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어쨌든 뭐 다 선택의 여지니까 뭘 할지는 결국 그 선택하는 자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대한민국 그 대사관, 영사관 이 얘기가 사실 처음에도 그 조현 장관이 이제 그 뭐 난민가 어디 브라질인가요? 뭐 어디 그 대사관이 뭐 제대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고 조현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이 한번 있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도 뭐 늘상 그래왔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자꾸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 제 이 본부장이 말한다 그 일본어 책 있죠. 일본어판. 그 일본어판을 번역했던 분이 이제 노리코상이라고 지금 이제 일본 유명 축구인이죠. 유명 축구인의 부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저기 사귄 건 아니고 남녀 관계는 아니었고 이게 아는 사이인데, 그분이 홋카이도 총영사관에서 근무했었어. 노리코상이. 그 노리코상이 홋카이도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총영사관 직원들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너무 근무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고, 또 뭐 여직원들한테 무슨 뭐 약간 좀 뭐 성추행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발언 같은 것도 좀 서슴지 않고, 벌써 뭐 30년 전 얘기니까,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보다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대사관이라고 그러고 영사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편의점 같은 느낌이거나 파출소, 우리가 솔직히 국내에 있는 어떤 파출소를 가도 뭐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뭐 구청이든 어디 뭐 동사무소든. 거기서 앞에 써붙여놨잖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퉁명스럽긴 하지만. 근데 막 우리나라 저기 퉁명스러운 거는 어디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난 거고. 근데 저는 이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 문제는 조금 약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사실 뭐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뭐 어떤 의도든 간에 뭐 좀 쇼를 해가지고 뭐 조현 장관 앞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했던 것처럼,
약간 막 복지부동한 거 이런 거 싫어하는 뭐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했다면은 뭐 쇼만 하지 말고 진짜 요번에 그 외무부를 한번 싹 다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뭐랄까요, 뭐 대사관도 그렇고 뭐 영사관도 그렇고 보면은 좀 뭐랄까 좀 너무 관료의식이 팽배하다 못해서 이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어떤 그 교민들이 거기 있는 그 영사나 뭐 대사를 막 그 상전 모시듯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 강의하러 갔을 때도 보면 그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교민들 할인회가 많이 저를 도와줬거든요. 뭐 그 연대 동문들이 좀 많이 도와줬어요. 거기 인도네시아에 많이 가 있더라고. 뭐 코린돈이 뭐 거기 또 거기 법인들이 많잖아. 법인장들도 있고 그래서 막 도와줬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봐도 약간 공사관 대사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뭐랄까 본인들이 여기서 내가 뭘 그런 거 뒷수습하는 사람이냐, 나는 여기를 대표하러 온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 있는 교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자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대표자로 거기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삿포로 총영사든 뭐든 어디든 간에 마찬가지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주미 대사관도 그럴 거고 대부분 다 본인들이 무슨 거의 뭐 양반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100% 듭니다. 100%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딴 건 다 관료주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권위주의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사실 뭐 그 정권도 바뀌고 막 이러면서 권위주의가 군사 문화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위주의라는 것이 많이 좀 사라졌는데 유독 어떻게 보면은 그 외무부는 예전이랑 똑같은 거야. 보면은 그리고 그냥 법무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검찰 조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외무고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험 보고 들어간 데 있잖아요. 외무고시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몇 명 안 뽑기 때문에 한 사법고시 같은 거 수백 명 뽑는데 1000명 이상 뽑잖아요. 그렇죠? 외무고시는 30명인가 50명 뽑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확률의 게임이지 정말. 예. 확률의 게임이에요. 너무 어려워. 보는 사람도 물론 저기지만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서 그런지 뭔지 그 관료주의 내가 뭘 대접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지. 응? 거기다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이제 뭐 서비스업이라 내가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면은 좀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야.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 참에 그 뭐 조현 장관도 뭐 열심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번 조인트를 먹었잖아요 이재명한테. 뭐 제대로 뭐 했냐 아니냐 뭐 조금 왜 꿀꺽 삼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먹었으니까 한번 좀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들어요. 외무부라는 곳이 지금 뭐 보고 계시는 캐나다에 뭐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한국 대사관, 영사관 이 문제 심각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지금 청년회임 이 구독자분들이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리고 해외에 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뭐 외국 나가가지고 뭐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사관 가보면 너무 불친절하고 실제로는 또 뭐 잘 없고 전화하면 무슨 뭐 자동응답기가 받고 막 이러니까 좀 그래. 요번 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건 다 이렇게 뭐 훌륭하다면서 K-웨이브가 그렇게 훌륭하다며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국뽕이 너무 차오르지 말고 뭐 그렇게 맨날 국뽕 하면서 국방 최고고 뭐 현무 어쩌고 천무 좋은데 저는 이 기계로 뭘 바꾸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좀 바꾸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의외로 보면 우파보다 좌파가, 아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뭔가 시스템을 뭐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의 마인드셋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탁월하게 우파가 좋습니다. 왜? 어차피 우파라는 것은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 씀씀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리더가. 근데 이제 좌파들은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그 돈을 써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마인드가 크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가지고 뭐 좀 아껴가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돈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 돈으로 자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부분들이 좌파들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특히 공무원 사회는 사실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의무감으로 움직여야 되고 애국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조직인데, 거기서 막 소위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이 돼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지. 저는 이제 공공문화는 좀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내가 무슨 시험을 보고 들어왔든 뭘 보고 들어왔든 간에, 자꾸 뭔가 본인들이 어떤 상전의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국민을 보호한다. 예를 들면 거기서 진짜 칼 맞고 누가 그렇게 됐으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그게 사유가 우범죄를 갔다는 등 이렇게 올려놨다면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우범지대를 많이 다녔다. 그래서, 이렇게 맞았다. 위험한 곳을 갔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뭐하러 써? 그런 얘기 뭐하러 쓰냐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캄보디아, 가만놔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서, 캄보디아까지 딱 이렇게 써놨는데, 계속 내렸다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 외교 공간 부분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지적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이번 참에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좌우를 떠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여행객들이, 제대로 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 업무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신교육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신교육. 그걸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본부장이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꾸 정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시스템과 아이디어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팽배해 있어. 정신을 바꿔야 돼, 정신을. 그 정신을,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과정이 본부장이 말한다의 글이잖아요. 거기 그 책을 읽고 왜 대기업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은 그 정신이 바뀌어서 돼야지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 드라마나 텔레비 이런 거는 PD가 만드는 거지, 정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 다 눈이 뻘개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이 뻘개서 일을 할 수 있냐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시스템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람은 정신이 놀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고. 그거를 일깨우는 게 리더야. 그렇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시스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놀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시스템을 바꿔서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시스템 바꿔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움직여서 좀 귀찮아도 더 하겠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야, 너가 진짜 공무원들이 진짜 예를 들면 외교 공간들이라든지 대사관들이, 내가 진짜 교민들을 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그 여행객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바뀌는 거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건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떤 CEO가 올라오면 모든 걸 시스템적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일을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 일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물론 어렵지. 정말 마음 씀씀이를 해야 되고 이러면 어렵지. 머리 아프고. 그게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공무원의 역할이. 서번트가 왜 서번트야?
공공 서비스라고 하잖아.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아니야. 옛날 같이 이렇게 옛날 산업공상 때처럼 그렇게 막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더더군다나 정말 거기에 정보도 잘 얻고 해외에 나가서 정보도 잘 얻고 이런 사람들인 이 여행객이라든지 교민들 이런 분들은 정말 대사관 영사관이 잘해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지, 뭐 K-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거 기댈 건데. K-팝 뭐 이런 거 가지고는요, 순간이에요, 순간.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을 같이 해주느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나랑 같이 공감해 주느냐에서 그 레벨로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잠깐 즐기고, 잠깐 영화 보고, 잠깐 뭐 음악 듣고 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 유흥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국격을 끝까지 올려주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영국의 뭐 옛날에 퀸이라든지 뭐 스웨덴의 무슨 아바 뭐 이런 것들, 다 옛날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지금. 그때는 얼마나 대단했어. 뭐 비틀즈네 뭐 이런 거. 뭐 그런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잘 나가? 다 그냥 뭐 하나만한 소리예요. 예,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뭐 문화 이런 것들은 양념이 양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신머리를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어떤 이 도리, 우리가 그 민도라고 그러잖아요, 민도. 우리 민도가 정확히 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지. 일 처리를 그따구로 안 하지. 사람이 막 이빨 세 개가 부러지고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뭐 보나마나 뭐 외교 문제가 생길까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겠지. 왜냐면 일본인도 한국에서 그렇게 뭐 죽고 그랬잖아요. 뭐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약간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서로 간의 편의주의야. 편의주의라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박정희식으로 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을 잡아족치는 데는 최고였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계속 이제 뭐 월급을 계속 줘야 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고 연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시키려고 했던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예, 최대한. 왜? 어차피 고정급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을 6시간 일 시키나 24시간 일 시키나 똑같으니까 계속 막 일 시키고 그 민방위복 입혀가지고 계속 막 일하게 나오게 하고. 왜? 돈을 그냥 주니까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우파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덜 쓰고 그 한정된 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수를 늘리잖아. 공무원은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 조직이었던 조직도 갑자기 행세를 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공무원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막 무슨 뭐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막 뭔가를 할 것 같지. 숫자가 많아지면요 그 조직이 굳은 살이 돼버린다니까. 굳은 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를 유지해야 되고 최대한 조직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최대한 효율화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건 행정학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제가 하는 내피셜이 아니라 행정학에 이미 나오는 얘기야. 너무 많은 행정 조직은 오히려 행정 조직을 더 비대화시켜서 전체가 다 관료화되게 만들어버려요. 왜? 누군가가 일을 많이 벌려야 그 일을 뒷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뒷수습하는 역할만 다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더 만들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외무부 조직을 더 늘리네 뭐네 이런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기분 나쁜 거는 사람이 인력이 적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 외무부 조직이, 외무부 공간 직원이 말 한마디라도 열심히 하겠다. 어디 알아봐주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영화에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외무부 공간이 지금 하는 거대로 나오면은, 돌팔매 맞지 그게 되겠어요? 엄청 우리는 또, 드라마 같은 데선 되게 뭐 열심히 해주는 것처럼 나오잖아. 막 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된다. 교민들을 위해서 막 직원들이 헌신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K 콘텐츠에 나오는 거에 10분질만 하라니까.
10분질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제 밖에 나와 있는 대사관이나 외교관들은, 공간 직원들은 이런 어떤, 뭐랄까, 누군가의 어떤 비난을 받을 일이 없잖아. 그리고 누가 견제를 잘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본인 편의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언론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언론이, 현지 언론이, 일본 언론이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총영사관에 대해서 무슨 기사를 쓰겠어? 쓸 일이 없는 거야. 본인들은 어떤 구설수에 일어날 일도 없고, 거기 있는 교민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어디다가 협소할 데도 없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본국에서 한번 이런 소리가 나야 이제 막 그때 하면 총영사관, 뭐, 석가의 총영사관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결국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외교 수장이 계속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 어디 가서 폼 잡고 돌아다니면서 사인하고 다니라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외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행정자치부 장관들이 자기 조직을 감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자기 조직 내에 있는 비위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관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조직 안에 있는 장이 돼서 그 조직에 있는 직원들을 자꾸 들춰내는, 삿포로에서 문제가 있다, 뭐 어디 민원 자꾸 돌아다니면서 자꾸 들춰내야 돼. 그 조현 장관도 자꾸 그걸 들춰내야 된다고요. 예,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이렇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조직에 몸담고 않고 이러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되게 개념 추상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수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딱 벌써 파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부장이 말한 바를 읽으면요, 자연 우파가 될 수밖에 없고, 우파적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직 내에서도 늘 성공하지. 왜? 염치가 있는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항상 그 일을 할 때는 돈을 쓰거나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항상 사람의 마인드셋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세상이 바뀌고 서비스가 바뀌는 거지. 정신 마인드셋을 안 바꾸고 계속 시스템적인 것만 얘기하면요, 바꿀 때뿐이에요.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얘기한 거는 정말 어떤 뭐 공간 뭐 비난하고 뭐 해외 공간 비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조직들을, 이런 관료화된 조직들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말한다, 항상 그 우파의 마인드를 완전히 정립시켜 놓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5권씩 사가지고 쭉쭉 나눠주세요. 예. 3권씩 5권씩 사가지고 쭉쭉 나눠주세요. 54,700원이죠 5권이면 나눠주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